사장님 요거는 조금 댓글이 좀 여러 가지 달리긴 했는데 뭐냐면 너무 베트남 여자만 두둔하는 이야기가 너무하네요. 이 소장님 베트남 사람이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저는 베트남 여성만 두둔한 것도 아니죠. 여성의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여성이 문제점이 있고 여성이 저는 거짓말을 시켜도 저는 파혼해야 된다 하는 주의고 도리어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신랑분은요 신랑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신랑분이라고 해서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겠다 해도 그 신랑분은 다시 또 재결혼하잖아요. 근데 여성분은 제가 두둔을 하면 그 여성분을 다시 결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성만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베트남 여성의 장점, 단점 반드시 알고 신랑분들도 단점, 장점 신랑분들이 문제성 있는 신랑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신부들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신부들은 어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신혼여행 갔다가 왔잖아요. 이 신혼여행 며칠 기간 동안에 제가 쭉 지켜보면서 신부들이 요런 점 저런 점은 제가 지적을 해줘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신부 한 사람이 신랑과 같이 지낼 동안은 최대한 휴대폰 SNS 대수 좀 하지 마라. 좀 며칠 참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사전 교육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교육을 좀 했는데도 이렇게 SNS를 좀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본인이 지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부가 바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번역기 갖고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근데 신랑분들의 문제점 있는 거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 술, 담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이제 담배를 지금 3분 진행하는 분 중에 2분이 담배를 피워요. 한 분은 담배를 안 피우고 2분이 담배 피우는데 이제 2분 중에 한 분은 전자담배, 한 분은 일반 담배. 오늘도 아까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휴게소에 딱 도착하니까 휴게소에서 도착하면 이렇게 내리잖아요. 대부분 내리면 화장실을 먼저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거나 한데 이 신랑분 2분은 저 옆으로 가서 담배 피우러 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 왜 가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담배 손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는 그래도 조금 이따 피우고 휴게소에 도착했으면 와이프한테 뭐 마실래부터 이렇게 물어보고 좀 하세요. 하니까 신랑분이 머리 이렇게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안 그래도 그때 잠깐 담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신부가 담배를 줄이라 소리는 안 하는데 담배를 자꾸 건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담배를 안 피웠으면 하는 소리겠죠. 근데 그 신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해요. 현명하니까 남편한테 자꾸 남편 건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랑분들이 이제 좀 담배 더 못 피울 것 같아요. 신랑분들도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도 앞으로 뭔가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신랑분도 발전성 있는 분. 근데 신부가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어떤 분은 담배 하면 실질적으로요. 신부가 담배 못 피우게 담배값을 이렇게 가져가는 신부도 있고 전에 한번 어떤 신부는요. 호텔방에서 이 라이터를 아예 숨가놔버려. 신랑이 밤에 담배 피우려고 찾는데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라이터가 없으니까 방을 깜깜한데 찾지를 못하니까 휴대폰 갖고 막 휴대폰 물빛처럼 찾는데 없어서 못 피우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어느 쪽을 두둔한다가 아니고 신랑분들도 고칠 점이 있고 신부들도 고칠 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반 서로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 반반이 돼야 돼. 고쳐 나가는 분들은 두 사람이 서로가 잘 돼 나갈 분들이에요. 근데 고쳤으면 하는 분들은 안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남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담배 피우면은 우리 와이프는 괜찮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실질적으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부 마음속에는 안 피웠으면 좋겠다는 걸 다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신부가 아직까지 남편한테 그런 말을 안 할 뿐이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들이 고쳐야 될 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하라 그럽니다. 남성분들도 신부에 대해서 이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고쳐야 될 점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서로 고쳐나가면서 서로가 잘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 신혼여행 기간이에요. 신혼여행 기간은 진짜 놀러 가는 위주가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떠나서 서로가 잘 맞는 사람인지도 보고 두 사람이서 서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싹 틔워주려고. 근데 같이 서로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발전성. 그래서 한 여성을, 베트남 여성들을 제가 어떤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성들, 신부들한테 더 많이 막 지적을 합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게 노출이 안 되니까 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까 방송상에도 사실 제가 하잖아요. 신부가 문제가 있는 신부, 성격적이든 어떤 게든 내가 봤을 때 이 결혼하면 문제가 되면 저는 파혼 쪽으로 가기 때문에 파혼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가장 신부들한테 신랑 편제가 드는 거죠. 응? 어떻게 보면 제가 신랑을 두둔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제 고객은 사실상 신랑분이니까. 근데 저는 고객은 신랑분이고 신랑분이 대금은 지불하지만은 신부도 나는 제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가 양쪽 다 고객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제가 신부들한테 결혼식 날 제가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내 목표는 한국 가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목표다.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신부들한테. 그래서 그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할 거고 앞으로 그럴 거니까 조금 엄하게 갈 거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때문에 신부들에 대한 거는 저는 엄할 때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똑같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다 시킨 신부인데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5일 됐어요. 어제가. 5일 됐는데 신랑한테 기숙사 힘들어요. 지킬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 자, 아침에 7시에 기상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당 가는 시간 1시간 전쯤 나가서 학당 가서 학당 수업 마치고 1시간 정에서 1시간 반 안에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책상 딱딱딱 정리정돈.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설거지 모든 주방기구도 정리정돈. 화장실 사용한 이후에 머리카락이든 뭐든 싹 청소해갖고 다 버리고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생활이 한국 생활 기준으로 규율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너무 안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자기 딴에는 학당 마치고 좀 놀다 오고 싶은데, 그래서 신랑한테 그렇게 신랑분이 사장님 말 따르세요. 많이 배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막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신부가 신랑한테 문자가 뭐라고 하냐. 사장님하고 오빠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딱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 시간에 신부가 학당 갔다가 돌아와서 신랑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수업 끝나고 기숙사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아무 말이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뭔가 자기를 두둔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락하는 규율들 그대로 남편도 이야기하니까 조금 삐진 거죠. 자기 편이 없다.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가면 좀 자기 편 들어주며 따독거려주면서 내가 사장님한테 그러면 좀 말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남편도 열심히 배우고 지킬 거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지나야 신부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부를 두둔하고 신랑을 뭐 제가 두둔 안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없다. 두 사람 다 저는 똑같은 신랑 신부예요.